독일 셰퍼드보다 뛰어나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세계적 동물학자가 경악한 충격적인 현장.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전문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믿기 어려운 광경이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로 인한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망적인 상황. 쇠사슬에 묶인 채 새끼들과 함께 갇힌 진돗개 한 마리.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견들이 오히려 진돗개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미국 동물구조단체가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처음이라며 경탄한 그 순간, 영국 방송국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한 놀라운 사건. 한국 토종개가 서양 명견들을 완전히 압도한 그날의 진실. 불길 속에서 종족을 넘나드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든 생명을 구해낸 진돗개.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동물학자 마이클입니다. 평생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동물들을 연구해왔죠. 독일 셰퍼드의 우수성을 연구하러 독일에도 가봤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지능을 조사하러 영국에도 다녀왔어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야생동물들의 생태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거기 무슨 특별한 개가 있겠어.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서양의 명견들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2024년 3월, 저는 동아시아 토종견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개에 대해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연구소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에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니 한번 보고 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유명한 품종들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경상북도 의성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산들은 파릇파릇하고 마을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시골이지만 공기가 정말 좋네. 저는 한국의 자연환경에 첫 번째 호감을 느꼈어요. 연구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어떤 개인가요? 아,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예요. 할아버지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토종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풀불인 줄 알았습니다. 봄에 흔한 산불이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산불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지형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네. 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모두 혼란에 빠지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대피 방송을 듣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챙기며 도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화재 현장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개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화재가 본격적으로 번지면서 저는 대피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이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노인분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경험했던 산불 때가 떠올랐거든요. 2019년 대형 산불 때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코알라, 캥거루, 새들까지 모두 화마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혹시 저기 남겨진 동물들은 없을까?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조대원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구조 계획은 있나요? 대원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사람 구조가 우선이라서 동물까지는 손이 닿지 않네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서양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 구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영국의 동물구조대, 독일의 응급동물 의료팀들처럼요. 역시 한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하지만 한 지역 주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들과 함께 갇혀 있어요. 우리 집 개인데 대피하느라 미처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분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쇠줄에 묶여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새끼들도 아직 어려서.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물학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아세요? 저기 산 중턱쯤에요. 할아버지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불길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면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서 집을 잃었는데 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양에서는 이런 경우 보험이나 재산 피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게 괜찮을까요? 새끼들이 무서워하겠어요.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동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연기도 자욱해서 시야 확보도 어려웠고요. 헬기 투입도 바람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동물학자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 수많은 동물들을 잃었어요. 망원경으로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불길이 그쪽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방차 소리와는 달랐어요. 좀 더 경쾌하고 뭔가 다른 종류의 차량들이 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차들은 뭔가요? 소방차 맞나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두들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불길이 더욱 거세지면서 바람까지 강해졌거든요.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화재 진압이 정말 어렵다고 소방관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진돗개가 있는 곳까지 불길이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빨간 불꽃들이 나무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낮은데도 어두워졌어요. 재와 불똥들이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뜨거워져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용감한 개라고 해도 화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테야. 서양의 어떤 명견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독일 셰퍼드든 레브라도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더 자세히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진돗개 어미가 쇠줄에 묶인 채로 새끼들을 품에 감싸고 있었어요.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새끼들을 더 꽉 껴안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공포에 떨며 울어야 할 상황인데 이 진돗개는 침착했어요. 서양의 개들이라면 벌써 공황 상태에 빠졌을 텐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진돗개의 눈빛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절대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개가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를 걱정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저 개를 구해야 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살아있기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안타까워했어요. 마치 가족을 잃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반면 제가 본 서양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다 재산 피해를 먼저 걱정하곤 했거든요. 보험 문의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따뜻하다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경제적 손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서양에서 찾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 어미가 목줄을 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예요. 굵은 쇠사슬이 목을 조여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끼들만은 구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으악, 으악. 진돗개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는 절망보다는 투지가 담겨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용기를 가진 개를 본 적이 있나? 세계 각국의 명견들을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독일 shepherd의 용맹함도 레브라도의 충성심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미 품에 꼭 붙어서 떨고는 있었지만 어미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미가 지켜줄 거야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하나둘씩 타들어가면서 진돗개가 있는 곳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력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동물학자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불길이 진돗개가 있는 곳을 완전히 둘러쌌거든요. 사방이 불바다가 되어서 접근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일반 소방차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방관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도 위험한 상황이라서. 당연한 말이었지만 듣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이제 정말 희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결국 동물들은 항상 뒷순위가 되고 구조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다른 길은 정말 없을까요? 산 뒤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헬기는 정말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10년 동안 키운 우리 개인데 새끼들까지 죽게 생겼어.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어요. 구조대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헬기라도 띄울 수 없나요? 하지만 답은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헬기 투입도 위험해요. 조종사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서. 저는 그때 서양 선진국들의 한계를 떠올렸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19년 대형 산불에서 1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사람 구조가 우선이라며 동물들은 포기했었죠. 결국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저는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개 한 마리를 위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한 번도 사람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착한 개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영리한 개예요. 길 잃은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이런 개를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놀랐어요. 서양에서는 개를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진짜 가족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동물은 연기에 더 취약하거든요. 체격이 작아서 탈수도 빨리 오고요. 아마 이미 늦었을 거야.
서양의 전문가들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상황이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생존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 개 한 마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해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정말 특별한 민족이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합리적 계산보다 감정을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효율성보다 인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이렇게 따뜻하다니.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물리적 한계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불길은 계속 거세지고 있었고 연기는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반 소방차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죠. 좀 더 경쾌하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소리였어요. 갑자기 현장에 나타난 팀들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코리안 K9 레스큐 팀과 루시스 프렌즈라는 동물 구조 전문팀이었거든요. 완전 무장한 전문 구조대원들이 특수 차량을 타고 도착한 거예요. 한국에 이런 전문팀이 있었나?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서양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동물 구조팀은 드물거든요. 독일이나 영국에도 이런 완벽한 시스템은 없었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팀원들의 장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전문 방화복, 산소 마스크, 구조 로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동물 전용 응급처치 키트도 있었어요. 서양에서도 보기 드문 전문 장비들이었습니다. 구조팀장이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산소 마스크와 의료용품부터 준비하세요. 동물용 들것도 준비하고요. 그들의 움직임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팀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최첨단 구조 장비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서양에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 한국이 직접 개발한 거였어요. 동물 구조 분야에서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어요. 화재 현장 동물 구조 매뉴얼 37조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매뉴얼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세분화된 매뉴얼은 못 봤어요. 구조견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훈련받은 전문 구조견들이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마치 레이더가 달린 것처럼 위험한 곳을 미리 감지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 개들의 훈련 수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구조대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구조견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아이들이에요. 화재, 지진, 실종자 수색까지 모든 상황에 대비되어 있어요. 독일이나 미국의 구조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동물 훈련 기술이 이 정도였나? 저는 계속 놀라게 되었어요. 평소에 서양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쇠줄에 묶인 진돗개 어미가 구조견들을 보더니 갑자기 짖기 시작한 거예요. 멍멍, 멍멍멍.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쪽으로 와요. 여기 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구조대원들도 그걸 알아차렸어요. 저 진돗개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진돗개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서양의 구조견들도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은 보여주지 못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능이었어요. 마치 지휘관 같네요. 구조대원이 감탄했어요. 일반 구조견들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조팀은 즉시 진돗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고양이 몇 마리와 다른 개들이 숨어 있었어요. 나무 구멍 속에 파고들어서 떨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박이네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서양의 전문 구조견들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훈련받은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도 이런 능력은 없었거든요. 진돗개가 구조견들보다 더 뛰어나다니.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토종개가 서양 명견들을 능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진돗개가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고개와 눈짓으로 구조팀을 완벽하게 안내했어요. 위험한 곳에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음을 냈고요. 안전한 곳에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이쪽이 안전해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세밀한 의사소통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요. 서양의 어떤 명견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협업은 처음 봅니다. 구조팀장도 놀라워했어요. 보통 위험한 상황에서는 동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저 진돗개는 오히려 더 침착해지네요. 정말 그랬어요. 불길이 더 거세질수록 진돗개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고 판단력도 더 정확해졌어요. 이런 리더십은 타고난 게 분명했어요. 훈련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천부적인 능력이었죠. 구조견들도 진돗개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품종이지만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계의 리더십이 이 정도구나. 저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구조팀에서 말했어요. 구조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이런 개는 처음이었거든요. 독일의 구조견들도 미국의 수색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돗개가 보여주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이 진돗개 가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불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서 구조대원들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과연 이 어미 진돗개가 새끼들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서양의 어떤 명견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어려웠을 텐데 말이에요. 독일 셰퍼드든 레브라도든 이런 화재 현장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쇠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돗개를 달랬어요. 한국 사람들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양의 구조대원들은 보통 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진돗개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새끼들을 하나씩 입에 물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구조 작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개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구조대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열기가 숨막힐 정도였는데도 어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새끼를 데려갔습니다. 그 침착함과 체계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게 정말 대단해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 저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서양의 구조견들도 이런 수준의 자율성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서양의 어떤 명견들과 비교해도 이런 능력은 없었거든요. 독일 셰퍼드의 용기도 레브라도의 충성심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돗개만의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세 번째 새끼를 옮기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불길이 확 번졌습니다. 어미 진돗개의 털끝이 그을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 위험해. 하지만 어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새끼를 구조대원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순간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지막 새끼까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어미 차례예요. 구조대원이 어미를 안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미 진돗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불길 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뭘 하려는 거지? 구조대원들이 당황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기 어딘가에 또 다른 동물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돗개의 예리한 감각이 놓친 생명을 찾아낸 거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불길 뒤편의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겁에 질려 있었던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미 진돗개는 그 고양이를 향해 짖었어요. 이쪽으로 와, 위험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는 진돗개의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진돗개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협력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구조대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개와 고양이가 저렇게 협력할 수 있다니. 진돗개의 리더십이 종족을 넘어선다니. 서양에서도 이런 사례는 정말 찾기 어려워요. 보통은 개와 고양이가 경쟁 관계인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협력하다니. 진돗개만의 특별한 포용력과 리더십이었어요. 이런 능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였어요. 드디어 모든 동물들이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미 진돗개도 마지막에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대피소로 향했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미 진돗개가 새끼들 곁으로 가서 하나하나 핥아주는 모습을 보니까요. 괜찮니, 무섭지 않았니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성애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조금 들이마신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어요. 어미의 털끝이 살짝 그을린 정도였습니다. 기적이에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화재에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요? 진돗개의 생명력이 정말 강하네요. 한국 토종개의 우수한 체질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미 진돗개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한국 구조팀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완벽한 구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 만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렸습니다. 새끼들이 어미 품에 파고들어 잠들었을 때 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돗개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하고 작은 화상 때문에 아파했던 어미와 새끼들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수의학 기술이 정말 뛰어났어요. 저는 매일 대피소를 찾아가서 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화재를 겪고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처음 봐요. 진돗개의 회복력이 다른 품종들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특히 어미 진돗개의 회복 속도가 놀라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털에 윤기가 돌고 눈빛도 맑아졌거든요. 마치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개들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끼들도 어미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떨고만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장난도 치고 서로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진돗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지역 주민들이 이 진돗개 가족의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들이 화재 때 다른 동물들을 구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네요. 사람들은 먹이와 담요, 장난감들을 가져와 주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직접 만든 객검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이런 개는 정말 소중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마음을 느꼈어요.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따뜻한 정서 말이에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보호소에서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영웅이에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소장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별도의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최고급 사료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 어미가 보호소의 다른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들어온 유기견들이 무서워하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요. 아픈 동물이 있으면 수의사에게 알려주려고 짖기도 했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보호소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마치 이곳의 대표견 같아요. 천성적으로 리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다른 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사회성과 리더십이 유전되고 있었어요. 이런 특성은 서양의 어떤 품종에서도 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때 또 다른 구조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불은 꺼졌지만 아직도 실종된 동물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그 진돗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구조팀에서 문의해 왔어요. 다른 동물들을 찾는데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였거든요. 전문 구조견들보다 더 정확해요. 이런 요청을 받은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일반 개가 아니라 전문 구조견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보호소에서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활동적인 성격인 것 같거든요. 이를 통해 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어요. 진돗개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판단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진돗개 어미가 다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요. 한국의 동물 안전기술이 총집합된 장비들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돗개가 구조견들과 함께 산속을 다니면서 실종된 동물들을 하나둘씩 찾아냈거든요. 나무 구멍에 숨어있던 고양이, 바위 틈에 끼어있던 토끼, 심지어 지하 굴 속에 있던 족제비까지. 이게 정말 천재 아닌가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내요. 외국 전문가들도 이런 건 못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진돗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견이라는 걸 말이에요.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한국이 이런 보물 같은 개를 가지고 있다니.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진돗개는 단순히 구조받은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하는 동물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생명들에게 돌려주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아닐까 싶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자신도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그 마음 말이에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가치였어요. 새끼들은 보호소에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어미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미가 구조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에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어요. 이런 개들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진돗개 가족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았거든요.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진돗개의 활약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한국 K9 레스큐팀에서 공식적으로 이 진돗개와의 협업을 제안해온 거예요. 이 개의 능력은 정말 특별해요.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전문 구조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뛰어난 면들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한국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구조팀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해외의 유명한 구조견들과 비교한 성과표였는데 우리 진돗개가 훨씬 뛰어났거든요.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들보다도 후각이 더 예민해요. 전문가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창의적 사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서양의 어떤 명견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진돗개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어요. 다른 구조견들은 훈련된 대로만 행동하는데 이 진돗개는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일반 구조견은 사람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죠.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 진돗개는 스스로 더 안전한 경로를 찾아서 제안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더욱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진돗개의 구조활동 영상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거든요. 한국의 영웅견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전 세계에서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 한국개가 이렇게 훌륭하다니
우리나라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동물구조단체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거든요.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정말 드물어요. 미국 전문가가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진돗개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서 진돗개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거든요. 불길 속 영웅, 진돗개의 기적 한국 토종개의 숨 해시태그 챕터 1장.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동물학자 마이클입니다. 평생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동물들을 연구해왔죠. 독일 shepherd의 우수성을 연구하러 독일에도 가봤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지능을 조사하러 영국에도 다녀왔어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야생동물들의 생태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거기 무슨 특별한 개가 있겠어. 동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서양의 명견들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2024년 3월, 저는 동아시아 토종견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개에 대해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연구소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에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니 한번 보고 와.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여전히 개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독일 shepherd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유명한 품종들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경상북도 의성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산들은 파릇파릇하고 마을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시골이지만 공기가 정말 좋네. 저는 한국의 자연환경에 첫 번째 호감을 느꼈어요. 연구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어떤 개인가요? 아,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예요. 할아버지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토종견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풀불인 줄 알았습니다. 봄에 흔한 산불이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산불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지형이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네. 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모두 혼란에 빠지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대피 방송을 듣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챙기며 도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다른 나라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화재 현장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개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